저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전을 해보겠다. 퇴사를 하고 도전을 한 지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잃은 건 뭐고 얻은 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에 글도 1,500개 넘게 쓰고 유튜브 영상도 140개 넘게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전을 해왔어요. 저와 비슷하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경험과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훨씬 더 쉬운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퇴사한 이유는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게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한다는 게 너무 시대와 맞지 않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AI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술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조직 속에서는 그런 발전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래도록 조직에서 해왔던 그 습관에 젖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거나 어떤 발전을 이루기에는 조직 생활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됐어요. 퇴사하고 나서 2년 동안 했던 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사업화했다.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부각시켜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해나가면서 블로그의 글 컨텐츠와 유튜브 영상이라는 컨텐츠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상품으로까지 만들어서 돈으로까지 이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공부하고 사업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상품화한 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경험인데요. 저의 경험에서 쌓인 그 노하우들을 정리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필요한 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도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책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교육을 하기도 했어요. 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책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책을 쓰는 방법, 책을 쓰는 노하우를 책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책을 출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도 상품화 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또 오래 했으니까 2026년부터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편집을 대행한다던가 영상 편집을 대행한다던가 또는 원고를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그런 대행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야에도 진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게 그 요즘의 계획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퇴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활동들에 도전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잃은 건 뭐고 내가 얻은 건 뭘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잃은 것부터 말씀드려보면 당연하지만 월급 그리고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이런 걸 잃었죠. 그리고 나를 쉽게 소개할 수 있는 외부적인 타이틀을 잃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항상 직업을 가지고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또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내 소개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쉬운 소개법이 있었던 건데요. 퇴사하고 나서는 그런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저를 나 자체로서 소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 쉬운 삶을 잃어버렸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그리고 평생이 보장된 공무원 연금,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아주 쉽게 살 수가 있는 건데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서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내기만 하면 평생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상당히 쉬운 인생의 경로인데요. 그런 쉬운 삶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쉬운 삶을 잃어버리고 얻은 건 뭐냐면 어려운 삶이에요. 쉬운 삶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얻었다. 퇴사하고 나서는 정답이 없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내가 점심을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저녁을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일 때는 모든 것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과는 아주 딴판이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잘 만드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돈까지도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
정답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강의 같은 건 있지만 뭐 강의를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실제로 스스로 잘 해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강의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세금 처리까지도 스스로 전부 다 알아서 할 수밖에 없죠. 이 세금 처리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공무원일 때는 직장에서 싹 다 처리하고 완전히 정리된 금액을 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건데, 퇴사하고 나서의 인생은 그럼 내가 얼마를 벌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신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아주 난이도가 급상승된 인생을 살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인생이 뭐 자유롭고 행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직접 해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려운 인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거의 이전보다 2배 이상 행복해진 인생을 살게 됐다, 그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 공무원일 때 그 쉬운 인생은 가짜 나의 인생이었고, 지금 퇴사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가는 지금의 인생은 어렵긴 하지만 진짜 나의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가짜 나의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렵긴 하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과거의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고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의 가짜 나의 인생이란 건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닌 주변에서 부모님이 이걸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 직업을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 남들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서 했던 결정에 불과했고, 그런 점에서 가짜 인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인생은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생각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사유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인생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한 결과로서 나타난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행복에 다가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를 잘 생각해보면 항상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된다, 쉬운 문제만 맞히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진짜 시험을 잘 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까지 맞출 수 있어야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근데 그거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너무 쉽게만 살면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가장 최선의 행복에 가까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제가 퇴사하고 나서의 2년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쉬운 삶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얻은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나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나, 진짜로 가장 최선의 행복한 나로서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와 비슷하게 직장 내에서 가짜 나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퇴사를 하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 1년 동안 유튜브를 했던 과정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제가 잘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돈을 벌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퇴사하고 나서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퇴사하는 과정과 퇴사하고 나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니까, 물론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고 돈을 버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영역이에요. 제가 퇴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데에는 물론 사업이라는 돈과 관련된 영역도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인생을 공부하고 배운 지식과 지혜들을 바탕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공부를 계속 해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계속 해왔는가, 그것이 제 인생의 전반을 지탱해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사업보다는 공부였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했던 주요한 활동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부와 사업이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우선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구나. 그거를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런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깨달음을 또 영상 컨텐츠에도 녹여서 제가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책을 읽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인생을 발전시켜 왔는가, 그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도 가짜 나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2배 이상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께서는 2026년에도 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나눠 드릴게요. 오늘의 나가는 질문으로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 나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나로 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아서 2026년에는 진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